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 학습터를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이 학습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활용하여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때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네이버 앱을 통해서 참여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 학습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학습터를 검색한 후에 소속된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아예 구글 크롬에서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추가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 학습터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이 학습터를 선택하면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나이 학급 하단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급 이름이 보일 텐데요. 혹시나 학급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번 알려준 영상을 참고로 해서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급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안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학급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속한 학급에 이름이 보일 거고요. 여기에 보면 실시간 화상이 오프. 현재는 화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께서 화상 수업을 개최를 하면 오프가 아니라 온으로 바뀌고요. 온으로 바뀌고 화상 수업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새로 생길 것입니다. 화상 수업에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채팅방 입장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화상 수업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채팅방 입장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채팅방 입장을 눌러도 아마 열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채팅방은 담임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입장에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채팅방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채팅방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채팅방에 참여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 지금 교사 계정으로 채팅방에 참여를 했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이름인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학생 계정으로 학생 4영으로 접속했습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로 채팅창이 실시간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카카오톡 단톡방과 기능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 채팅창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올려주신 파일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유튜브 링크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귓속말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귓속말 하고 싶으면 귓속말을 하고 싶은 사람, 선생님을 클릭하고 입력을 하면 선생님께만 귓속말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귓속말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체를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하면 모두에게 채팅 내용이 전달이 되고요. 선생님만 클릭하고 귓속말을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팅창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강좌가 오픈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께서 강좌를 시간에 맞춰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안내를 하기 위해서 3월 3일 수요일로 강좌를 지금 열어뒀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날짜, 예를 들어서 3월 2일 화요일 날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고 싶다면 담임 선생님께서 3월 2일 강좌를 열어두셔야지 아마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마 8시 50분 시간에 맞춰서 강좌를 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좌는 일반적으로 담임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선생님은 8시 50분부터 그날의 강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게시판과 화상 수업 탭이 있는데요. 먼저 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봤으면 좋겠고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에 수업하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은 40분 수업, 등교 수업할 때는 35분 수업하고 5분을 휴식을 했다면 올해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모두 8시 55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8시 55분에 1교시가 시작을 하고 35분 수업 후 5분씩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6학년 같은 경우는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운영을 한 다음에 점심시간은 40분, 그리고 다시 한번 6교시가 12시 50분부터 11시 25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6교시 수업, 즉 1시 25분에 끝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타네요. 수요일은 5교시 수업 후에 점심을 먹고 하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고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기 말이나 중간에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해서 요일별로 수업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주간학습 안내 또는 학급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주간학습 안내에 게시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주간학습 안내를 통해서 시간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격 수업 참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여러분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하는 시간이 상당히 적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화상 수업을 좀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수업도 등교 수업과 동일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등교 수업을 할 때 8시 40분까지 학교에 등교하듯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8시 40분이 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오늘 수업할 교과서와 준비물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면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겠죠.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상태를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혹 원격 수업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할 때에도 침대에 눕거나 또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 책상에 반듯하게 앉아서 원격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여러분들 원격 수업 기간 중에도 이 카메라는 항상 켜둔 채로 선생님과 함께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거, 꼭 약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집에 카메라가 없는 친구들은, 웹캠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수업 시간은 35분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5분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업 중에 화장실 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자리를 이동하도록 합니다.
여기 시정표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을 반드시 준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도 이 수업 시간에는 원격 수업 기간에도 이 수업 시간을 준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원격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초상권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려준 모든 학습 자료는 이 학습터 내에 있는 학급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선생님이 올려준 자료 또는 친구들이 올려준 자료들을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여러분들 또한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는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다운받아서 다른 곳에 올리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더불어 화상 수업 도중에 선생님 또는 친구들의 모습을 캡처하거나 촬영하는 것 역시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캡처하거나 촬영한 내용을 다른 곳에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조차도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게시판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여기 이 학습터에 보면 선생님이 미리 지금 알림장 게시판도 만들어 놨고요.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학습 안내 게시판도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주간학습 안내 알림장 공지사항 여러분들이 게시판 종류도 선택을 해서 하나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주간학습 안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학급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 주간학습 안내도 역시나 이 학습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온라인 학습 내용을 탑재를 해 줄 텐데요. 또 온라인 학습 주제 중에서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있습니다. 과제랑 평가는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먼저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과제와 평가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3월 2일 강좌와 3월 3일 강좌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임선생님께서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3월 4일, 3월 5일 같은 경우는 등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일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 3일 수업을 클릭을 하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순서대로 수업이 나와 있고요. 수요일이기 때문에 5교시까지만 강좌를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교시와 3교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교시 국어 수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율이 하나도 안 본 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0%라고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 봤을 경우에만 진도율이 100%로 변할 것입니다. 클릭하면 1교시 국어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다면 이런 내용이 뜨지 않겠지만 자, 지난 시간에 각자 집에서 친구들과 독서 토론하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고 토론 주제를 정해오라고 했었는데요. 다들 읽어왔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모둠끼리 모여서 독서 토론 주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읽어온 책과 생각해온 토론 주제,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면서 가장 적절한 주제를 골라보세요. 다들 집에서 독서 토론하고 싶은
책 네, 여기에 읽어왔니? 있는 버튼으로 응, 소리를 조절할 수 나는 있겠고요. 찰리와 초콜릿 네. 공장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토론하고 아쉬운 싶었어. 내용이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영상을 난 뭐 초콜릿을 빨리 감기를 좋아하거든. 한다든지 속도를 뭐 2배속을 학생들이 한다든지 하루 동안 그럴 수가 초콜릿을 없습니다. 몇 개까지 여러분들이 먹어도 이 될까로 영상을 토론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나는 경우에만 초콜릿을 다 봤을 싫어하는데 경우에만 빨리 대신 감기를 나는 할 수가 설탕으로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구간 이렇게 않았다. 라는 탐색해서 책을 볼 수 읽고 없다는 점. 너희와 이야기 나누고 다 싶어. 보고 난 후에만 할 제목이 수 너무 있다는 웃기지 거 않니? 참고해 설탕으로 주시기 만들어진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독서 이렇게 토론할 CC 책과 버튼을 주제를 누르면 정하는데 이렇게 자막도 그렇게 자신이 확인할 좋아하는 수가 음식이라서 또는 제목이 재밌어서 정해도 되는 걸까? 맞아. 그럼 안 되지. 나는 그래서 고양이네 미술관이라는 책을 골라봤어.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니? 나 고양이 엄청 좋아하거든.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고양이를 키우면 안 또는 되는가로 화면이 토론해보는 게 작아서 크게 어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야, 우측 하단에 나는 있는 고양이 털 전체 화면 알러지가 버튼을 있어. 누르면 난 이렇게 고양이 전체 엄청 화면으로 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전체 지금은 화면을 너희가 종료하려면 좋아하는 음식이나 ESC 동물을 버튼을 이야기하는 누르면 시간이 되겠죠. 아니야. 모둠에서 독서 토론할 주제를 정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독서 토론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고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흥미있는 주제여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어렵다. 독서 토론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지? 네, 이렇게 영상을 하나를 다 보고 나면 여기 우측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도율 이제 영상 하나를 다 봤으니까 100%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학습을 완료하였다는 내용과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 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또는 두 번째 걸 클릭해서 재생을 하면 영상이 이어서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 이렇게 모두 영상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퀴즈도 있습니다. 퀴즈를 선택을 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배우자. 내가 요즘 관심이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나요?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을 책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책이 관심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지금 선생님이 아마 이 퀴즈 같은 경우는 3월 3일부터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좀 전에 해당 기간이 아니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나씩 넘겨볼 수도 있지만 여기 상단에 있는 주제 전체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 1교시에 있는 영상만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좀 전에 영상을 하나를 다 봤기 때문에 진도율이 12%가 됐습니다. 아마 1교시 국어는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밖에 체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설문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1교시와 3교시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링크를 클릭을 하면 설문으로 넘어갑니다. 수업 설문조사 학년 반은 예를 들면 선생님 6학년 3반 학급 번호는 30번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요. 자신이 정한 읽을 책의 제목을 작성하세요. 선생님이 읽고 싶은 책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라는 책을 읽고 싶었고요. 책의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여 작성하세요.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하면 되겠죠. 왠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까지는 국어 수업이었지만 아래쪽은 사회 수업이네요. 사회 수업 시간에 나온 암호. 사회 수업 시간에는 영상에 암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지 암호가 영상 중간에 불쑥 튀어나올 거예요. 그 암호가 무엇인지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암호라고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찾아서 입력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진도율이 100%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날 나와 있는 강좌
모든 영상을 시청을 하면 진도율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학습에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강좌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학급에 돌아가면 간혹 이렇게 과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제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제출하기 버튼. 참고로 여러분들이 버튼 중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요. 또는 약간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된 버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거는 활성화가 됐다는 의미고요. 검은색 또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아직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입장하기 버튼은 3월 2일 날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제 제출하기 한번 열어볼게요.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부터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3월 3일 수요일에는 에듀테크 플랫폼 알아보기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자기소개하기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해당하는 반에 들어가서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한 학생은 꼭 댓글에 작성했어요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3반에 들어가서요. 3반 자기소개하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여러분들 해당하는 번호에다가 여기 샘플로 올려놓은 걸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고 난 후에 아래쪽에다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작성했어요 라고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간혹 가다가 과제 중에는 선생님들이 첨부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사진 촬영했다거나 PPT를 만들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눌러서 여기에 파일 업로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작성했어요를 한 다음에 바로 댓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다 완료한 친구들만 이렇게 작성했어요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 과제는 담임선생님이 채점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가지고 어떤 코멘트를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학급 메인으로 넘어가서요. 가장 아래쪽에는 가끔씩 담임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간에만 역시나 보이겠고요. 총 한 번만 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마칠 수 있도록 1차 또는 3차까지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를 누르면 평가 진행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보다는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C에서 큰 모니터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벌써 답안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크된 거는 선생님이 아까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그냥 답을 그냥 막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답안을 하나씩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입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놓고 시험 끝내기. 중요한 건 이 시험 끝내기 버튼을 꼭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 끝내기 버튼을 누르면 답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항에 대한 정답과 해설이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선생님 5번에 1번, 정답은 3번, 이렇게 별표가 계속 뜨네요. 7번만 맞고요. 지금까지 다 틀렸나 봐요. 틀린 건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채점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한 문항씩 보기를 누른다면 한 문항씩 하고 다음 눌러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답 풀기 또는 버튼을 해서 다시 한번 틀린 문항을 풀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또는 학습 현황, 네, 이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네, 날짜별로 네, 진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점수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네, 이렇게 퀴즈도 담임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면 퀴즈 풀이한 것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성적 조회도 가능하다는 거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학습터에서 네, 원격 수업을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